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XRP에 다시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자, 가격은 2달러 초반대까지 빠졌지만, 자, 그 아래에 깔린 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타이밍에 미국 정부의 보고서, 그리고 나스닥 ETF, 그리고 부의 전환을 말하는 인플루언서까지 자, XRP를 둘러싼 세 가지 핵심 뉴스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근거. 자, 모든 포인트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공유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방은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피보나치부터 실전 차트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XRP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정보를 몇 분 먼저 받느냐, 어떻게 정리된 걸 보느냐가 수익률을 바꾸는 핵심이죠. 자, 공유방에서는 주요 코인 이슈, 고래 움직임, 강세 신호 등을 핵심 요약과 실시간 분석 형태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전자책도 제공이 되는데 그냥 이론만 나열된 게 아니라 지지선, 추세선, RSI, 피보나치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된 내용이라 초보자도 따라하기 쉽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공유방을 클릭한 후에 전화번호와 알고 싶은 코인 정보만 입력하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전자책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사로 돌아가세요. 자,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름 바로 웨어러블이죠. 자, 자신을 백만장자 멘토라고 부르는 이 인물. 자, 지난 7년간 XRP만 바라보고 온 사람입니다. 자, 그럼 그가 어제 트윗 하나로 시장 심리를 제대로 흔들었는데 바로 XRP의 세대를 아우르는 부의 여정은 이제 끝나간다. 다음 가격은 8달러다. 자, 처음에 다들 또 뭐 과정된 소리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멘트가 갖는 상징성은 단순한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예민한 타이밍에 와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 XRP는 2.33달러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8달러까지 간다면 무려 243% 상승입니다. 자, 이게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상상을 자극하는 수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멘트 이후에 XRP 관련 커뮤니티와 SNS는 다시 한번 이번이 마지막 저점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가 강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멘토가 던진 숫자보다도 이 멘트를 던진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기술적으로 흔들리는 시점,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제 그만이라는 이 체념이 쌓이는 시점, 거기에 제도권 이슈가 하나 둘씩 현실화되는 시점. 자, 이런 구간에서 등장한 멘트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심리적 전환점의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발언은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바닥일 수 있다라는 심리 전환이 시작됐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오를 거야 이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이제 준비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이거죠. 사람들이 다시 상상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구간은 늘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오늘의 이 흐름, 예측을 풀기 전에 심리적으로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워밍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이 꿈틀대는 와중에 진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가 나왔죠. 자, 바로 나스닥 XRP 선물 ETF가 정식적으로 상장됐다는 사실. 자, 근데 자, 이 ETF, 자, 이거는 상품이 아닙니다. 전통금융 자금이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오는 통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공식적으로 XRP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주는 장치죠. 자, 이번에 상장된 상품은 볼라틸리티 시어스의 XRP ETF. 자, CME에서 XRP 선물 상품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ETF가 바로 나스닥에 상장이 됐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규제된 진입점이 생겼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 흐름은 절대 하루짜리 이슈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 2017년 비트코인 선물, 그리고 2024년 현물 ETF. 자, 지금 XRP도 같은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인물, 브래드 갈링 하우스. 자, CEO죠. 자,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ETF는 암호화폐 접근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다라는 거고요. 전통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전문 자산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갈링하우스가 말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자, ETF는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매개체. 자, 그리고 기관이 직접 보관을 하거나 거래소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사라진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뉴스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메시지고요. 게다가 지금 타이밍에서 이 발언이 나왔다는 건 리프 측도 시장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즉 아까 백만장자 멘토가 말한 8달러는 감정적인 외침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제도와 자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의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즉 좀 전 백만장자 멘토가 말한 8달러는 감정적인 외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제도와 자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 구조의 시작입니다. 자, 감정이 움직이고 위에 돈이 쌓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이 흐름을 정부와 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느냐. 자, 이거겠죠. 자, 이제 이번에는 큰 그림이 좀 하나로 맞춰지는 것 같은 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과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데이터 위에 공식적으로 언급됐다라는 그 제도 신뢰가 얹히는 순간입니다. 자, 미국 빠른지불 위원회 FPC. 자, 여기서 발표한 기밀 보고서에서 G20 자, 국경 간 결제 개혁 목표를 위해 XRP와 스텔라, XLM이 명시적으로 권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이 기술이 G20, 자, 국가 간 결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라는 문장과 함께 실명이 언급된 거죠. 자,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2027년까지 G20이 추구하는 비용 절감 목표, 자, 1% 미만 수수료, 자, 여기에 2030년까지 24시간 실시간 국제결제 구현, 그리고 이걸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ISO 2022 메시지 표준과 스위프트 연동, 블록체인 기반 상호 운용성. 자, 여기서 가장 구체적인 적용 대상으로는 XRP와 스텔라가 공식적으로 추천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타이밍이죠. 자, ETF가 막 상장된 시점, 그리고 시장 심리가 바닥을 찍고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점. 자, 그때 미국 정부의 이 보고서가 XRP를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 언급했다라는 건 사실상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런 말과 다르지 않아요. 즉, XRP는 이제 비공식 대안이 아니라 공식적인 선택지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리플과 스텔라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고 금융 인프라 현대화의 이 핵심 파트너로 평가가 된다라는 건데 이건 그냥 인플루언서가 트윗한 말이 아닙니다. 공인결제위원회가 제도 구축용 참고 자료로 남긴 공식 문서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XRP는 감정적으로 다시 기대감을 받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투자 통로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정책적으로는 공식 보고서가 등장한 자산이죠. 자, 이렇게 감정과 자금, 제도, 자, 이렇게 세 박자가 동시에 맞춰졌을 때 시장은 진짜로 방향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아직 폭발하기 직전의 조용한 구간이죠. 왜냐? 기술적으로는 데드크로스 우려가 남아있고요. 미결제 약정은 아직 5억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도 중립권에서 아래로 머물러 있거든요. 즉 뉴스는 다 나왔는데 아직은 가격이 꿈틀거리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타임 여기서 핵심 전략은 이겁니다. 이미 나올 건 다 나왔다. 이제 기준만 지키면 움직일 때 누구보다 빠르게 탈 수 있다. 자, 3,145원과 3,100원 이 지지선 확인을 하고 3,300원의 위 종가 마감과 거래량이 회복을 한다. 자, 거기에 ETF 자금 유입 속도와 파생 미결제 약정 회복. 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은 지금의 조용한 이 박스권은 단기 급등 구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은 기회가 있느냐 이거보다는 기준을 아는 사람만 가져갈 수 있느냐. 자, 여기에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무턱대고 사는 것도 안 되고요. 계속 눈치만 보다가 놓치는 것도 안 되는 기준 매매의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유방에서는 이 기준들을 시간대별 캔들 그리고 청산, 수급의 변화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정리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구조는 혼자 보는 이 차트로는 늘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매수 매도 타이밍이죠. 자, 매수 중요합니다. 근데 매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매도예요. 매도에서 결국 수익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매도 타이밍도 저희가 공유방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꼭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신 뒤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